의정부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오는 15일 첫 삽을 뗍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 중 일부가 층수 제한 규정을 받아 4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개발 규제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지역엔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경기도가 내년 경기 북부 지역에 2,400억여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양주시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로 주목받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곧 첫 삽을 뗍니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개발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 상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부지입니다. 오는 15일 의정부 100년 먹거리 사업이 첫 삽을 뗍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사업비 4,800억 원을 의정부시와 민간이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축구장 87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엔 공동주택과 호텔을 비롯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뽀로로 테마랜드, 그리고 K-팝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연말쯤 사업자들에게 부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개발 규제입니다. 65만여 제곱미터 이르는 전체 부지 중 38% 부지가 층수 제한 규정으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YG 엔터테인먼트의 K-팝 클러스터의 경우 층수 제한에 묶여 공연장 건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정부시는 국토부에 층수 상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업체가 살아나야만이 또 층수나 용적률을 높였다 해서 뭐 이득금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득금을 지역 환수를 위해서 또 쓰지 그걸 그대로 놔두겠냐, 기업체 이득 보게끔. 그건 또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죠 지금. 의정부시는 양주와 광명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국토부가 층수 제한을 완화시켜줬다며 제재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민간 사업자 중 층수 제한 규정을 이유로 투자 재검토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전부터 경기 북부 지역엔 특별한 희생에 걸맞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경기도가 내년 경기 북부 지역에 2,400억여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 중 체육관과 도서관 등 생활 SOC 건설에 798억 원,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912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제출받은 경기도의회는 5일 개회한 제340회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양주시 회천사동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천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기준 인구가 36,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인구 3만 명 시대를 연 이후 8개월 만에 6,500명이 증가했습니다. 회천사동은 2003년 양주시 승격 당시 회천읍에서 회천사동으로 동이 분리됐으며 옥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가 상당 부분 완료되는 오는 2020년에는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4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의회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의 목적과 사업비 산출 근거 등에 대해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4일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홍성표 의원이 남면 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의 건립을 재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양주시는 시 역정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하루빨리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새마을부녀회가 사랑을 듬뿍 담은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 정영자 회장과 임시후 이장협의 회장 등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요. 담근 고추장의 양은 지역 홀몸 어르신들이 1년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추장 담그기에 참석한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 실천에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고추장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양주의 1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집 천지인2 수록 사진 전시회가 22일부터 열립니다. 천지인2는 양주시의 변화를 비롯해 역사와 문화, 자연 경관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집으로 지난 2008년 발간된 천지인 이후 10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600여 점의 사진을 통해 양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과 도시, 비전 등 시 전반의 내용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은 양주시청 감동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과 16명의 지역 주요 섬유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협약은 양주시의 적극적인 시설 지원 사업 추진과 섬유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자발적인 단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섬유업계 대표자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가까운 거리를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실증 사업을 벌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선 탈 수 없습니다. 원동기 운전 면허가 필요하고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거 봐서 저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자전거 도로에선 합법적으로 탈 수 없던 전동 킥보드가 경기도 내 일부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화성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내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운전 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 공유 주차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5분에 850원, 추가 1분당 100원입니다. 또 여기 버스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절약되고, 예. 그리고 속도도 이렇게 안정감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갈 때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실증 사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민간 기업과 기획,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법령의 제도화를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꽉 막힌 도로와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추유TV 최창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포천시는 2019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의 소상공인 지원위원으로 운영됩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 맑은물 관리 사업소는 노후 계량기 교체 작업을 이번 달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맑은물 관리 사업소는 유효기간이 초과한 수도 계량기 교체로 정확한 수도 사용량 검침과 수도 요금 부과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월에서 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도 계량기 동파, 동결, 수도관 누수 등이 발생한다며 수도 사용 가구에서는 수도 계량기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지역에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대한적십자사가 오는 23일까지 피해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합니다. 성금은 피해 농가의 생계 복원을 위해 쓰일 예정인데요. 이번 성금 모금의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농가 206곳에서 돼지 33만 2천 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만 7천여 명을 적발해 450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수십억 원의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추가 징수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2달 동안 지역화폐 의정부 사랑카드 충전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혜택은 11월과 12월 2달 연속 40만 원씩 충전할 경우 최대 8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전에 경기 지역화폐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때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달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작했는데요. 30일 만에 245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제도는 의정부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대상인데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자진반납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2023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합니다. 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 기금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내년에 전입금 20억 원, 포천시민 대상 통일교육 강좌 4,600만 원, 남북교류 사업 추진 5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입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은 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 가을 단풍 구경하러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각 시군의 산불 방지 대책본부 등 관련 기관은 산불 진화 시설과 장비를 점검합니다. 또 산불 발생 30분 이내에 헬기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나라방송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가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올라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